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행에 찾아왔습니다. 을행을 찾아왔습니다. 되겠죠? 을행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을행 하면은 유명한 것이 을행 소바가 유명하죠. 소바는 우리말로 메밀입니다. 그래서 메밀국수가 유명하죠. 특히 이제 을행 또 온소바, 냉소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을행하면 또 만개떡이 유명합니다. 식품 음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만개떡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뭐냐면 그 을행이 부촌 부자, 그러니까 갑부가 여러 분 세 분이 나셨죠. 그 삼성전자를 창립하신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의 부친,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의 할아버지 되시죠. 조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LG 회장님이셨던 구자경 회장님이시죠. LG.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찾으면 다시 또 연락드리고, 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을행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학교는 진주에서 다니셨죠. 그래서 이제 진주에 가면 지수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죠. 지수초등학교가 상당히 이제 유명한데, 그 학생들이 적어서 폐교를 할 위기에 놓였음에도 동문회 입력은 정말 위대하죠. 그래, 아직 폐교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부자 동네, 부자군이 이 을행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그러니까 위험군으로서 지자체로서 봐서는 경남에서 아마 이 을행군이 가장 인구수가 적을 겁니다. 아마 28,000명, 30,0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 맑은 물과 산, 그리고 이제 비옥한 옥토까지 가지고, 제가 빠뜨린 게 수박이 있네요. 수박이 겁나게 맛있습니다. 하만과 더불어서 을행 수박도 겁나게 맛있죠. 당연히 다니까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제 이뇨작용이라든지 그 느낌, 그러니까 지나치게만 안 드시면 뭐 큰 문제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여름을 달래주는 시원한 수박. 요즘은 수박이 또 뭐 노랑 수박도 나오고 뭐 금정 수박도 나오고, 광주 가면 무등산 수박이 약간 흑색에 가깝죠. 그 비쌉니다. 하나에 뭐 1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수박 음식, 이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 이 을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행 하면 또 사실은 창녕이 양파로 유명하지만 양파도 사실 좀 유명합니다. 크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을행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공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청정이란 말을 붙이기 어렵지만, 저는 단언컨대 제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뭐 다 돌아봤죠. 뭐 안 돌아본 시군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을행도 산청, 함양보다는 조금 덜 하더라도 청정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산도 깊고요. 물도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이 을행은 또 창녕하고 거리를 이제 거의 인접해 두고 있죠. 그러니까 창녕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서부 경남이 아니고 중부 경남으로 봐야 되겠죠. 을행, 하만, 창원. 그러니까 과거 마산하고 이제 창원시로 통합이 됐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부 경남이 되겠죠. 창녕까지.
그리고 이제 밀양, 김해, 양산 이런 쪽이 이제 동부 경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경남 하면은 남해, 사천, 통영, 고성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서부 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산청, 함양, 그죠? 그 다음에 거창, 합천 이쪽이 이제 서부 경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사실 여기에 연구하러 실험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많이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터널도 뚫리고 상당히 많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널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널을 통과하고 지금 의령 정곡면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곡면은 제가 과거에 자운형 연구를 할 때 상당히 연구를 사실 열정적으로 했던 곳입니다. 이 자운형은 가을에 8월, 9월 달에 이제 논에다가 산파를 주로 하죠. 산파할 수밖에 없으니까 벼가 자라고 있는 곳에 이제 종자를 뿌리면 이것이 이듬해 5월경에 이제 꽃이 피죠. 그러니까 6월 중순 되면 종실을 맺어서 이제 또 가을이 되면은 발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운을 하니까 이 종실들이 전부 토양 속에 묻혀버리고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 자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관 또는 녹비 작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녹비 작물의 그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경관용보다는 이제 수익성 쪽, 그리고 또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원형을 제외하면 혈이배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 논에 있어서는 상당히 친환경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만 이제 이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또 대량으로 자원형을 재배한 결과가 알팔파 바굼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을 하려고 자원형을 심었는데 이게 또 알팔파 바구미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살충제를 쳐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에이메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때 가보니까 자원형을 그냥 초생 재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 매뉴얼로 그냥 5월 꽃 피기 전에 꽃이 조금 필 때 그냥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경관 그리고 녹비 작물을 왜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 보스하고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친구가 우리는 여기 따뜻한 지역이라서 이 알팔파 바구미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미리 그냥 토양 비육도만 정진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고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금 허무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형의 메리트는 나물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작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혈이 배치가 좀 인기가 있죠. 어쨌든 그러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 쪽이 잠시 비추면 여기 약 300m 백산 안희재생과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이병장 곽재우생과 호암 이병철생가 아시겠죠? 800m 여기서. 그 다음 한우산, 백계 야영지, 관광지, 그 다음에 의령 거장산 오토캠핑장, 의령 예술촌, 일봉사는 이제 산에 이제 안반으로 된데 거기에 절이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구경거리가 많다, 관광 명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뭐 자율주행 차다 보니까 반자율주행이죠. 온 자율주행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편리함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전곡 초등학교입니다. 좌측이. 지금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령 만개떡 되어 있습니다. 부자 만개떡. 당연하죠. 이 동네가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탄생하셔서 자라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관광을 하시고 메밀국수 만개떡 등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30km 이하를 속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호암 이병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삼성의 그 역할이 큽니다. 그죠? 네. 자, 여기가 이제 이병철 생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잠시 이제 그냥 지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도 보면은 태어나신 뒷산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물들이 나시는 걸 보면은 산이 크면은 더 많은 인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작은 산이라도 큰 인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겨운 담장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이 보던 그런 이 앞에 표지가 있습니다. 호암 이병철 선생 생가 birthplace of 리병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잠시 비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2- 호암길 22-4네요. 예. 안에 좀 보셨습니까? 예. 여기 요즘은 참 백화들이 정말 예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담, 어릴 때 저희들이 흙담, 그죠? 돌담, 이게 참 정겹죠. 어릴 때 이제 돌담 쌓을 때 아버지 옆에서 이제 흙 이개고 돌, 이제 시골 말로 아사다 준다, 날라준다는 거죠? 날라드리고, 그렇게 해서 담도 쌓고, 집도 짓고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쓱백이네요. 쓱백에 이제 이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네요. 정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네요. 여기 이 정도 같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제가 3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감도 우리 여기에는 요거는 꽃감 깎는 감으로 아닙니다. 이게 홍시 먹는 겁니다. 이게 빨갛게 익었을 때 먹는 거고, 산청에 가면은 이제 주로 이름이 장내마을이네요. 이게 장내마을입니다. 자, 이제 산청에 가면 꽃감이 유명한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감은 홍시가 되었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빨갛게 익죠. 이 가로수가 있는데 여기도 다 벚나무네요. 은행나무가 또 있고, 이 벚나무는 말 그대로 이 봄 되면은 정말 아름답죠. 정말 벚꽃 구경, 진해하면은 군항제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벚꽃길이 우리나라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벚꽃의 벚나무죠. 벚나무의 원래 오리진은 제주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왕벚꽃나무가 있고 또 토종 벚나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벚나무가 원산지가 제주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엄청나죠. 일본에서는 벚나무 큰 그 나무 밑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할 때 거기서 이제 사케 한 잔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 추억이 생긴. 그것처럼 일본인들은 벚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 밑에서 풍류, 바쁘지만은 즐기는 그러한 또 뭐랄까 여유가 있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있었죠. 그게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참 젊은 헬기 때는 아무 겁 없이 용기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다 누비게 다녔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고 배 타는 것도 겁나고 그냥 이제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봄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벚나무들이 벚꽃을 쫙 피웠을 때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꽃들은 이미 다 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근데 벚나무 그 벚꽃 열매가 저는 아주 기능성 성분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몸에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저 위에 강원도 하천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명 이제 15야 사단이죠. 38년대 너무 깊이 가면 안 되죠. 1대대 전부 일자만 달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관총이죠. 람보가 그 영화배우 람보가 몰고 그 들고 다니던 I am 람보 하는 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실 104라고 하죠. 하여튼 그걸 이제 그 들고 다니고 이제 훈련을 받고 했었는데 사수였죠. 부사수에서 사수였는데 제대한다고 이제 제대하기 이제 한 3일 전부터는 이래 사역 그러니까 작업이나 훈련을 안 갑니다. 대체로 이제 막서 지키고 있죠. 그냥 그때 제가 이제 그 6월이었죠. 제가 6월 28일 날 제대를 했으니까 그때 강원도는 상당히 아직도 추웠죠. 그래서 벚나무에 이제 벚지가 그러니까 익어가는 그러니까 하나 익었던 걸 제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좀 늦으니까 저 강원도는 보통 이제 벚지가 다 익으려고 하면 7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달콤하게 쌉싸름하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잊어먹고 지나다가 오늘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것이 아니었나. 여기가 이제 유곡면입니다. 유곡면. 그래서 이제 이 벚나무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죠. 마무리하면서 이제 잎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제 잎이 계속 붙어 있으면 겨울에 정말 문제가 되겠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정말 위대합니다. 잎 이제 맥에 보면 연맥이라고 그러죠. 연맥에 이제 그 끝에 보면은 가지하고 잎하고 달리는 그 잎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뜰켜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뜰켜, 잎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워지면 이게 나무들이 인지를 하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겨울에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나무에 부담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월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자연이란 게 위대하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 또 때가 있다. 겨울에 자는 것이 아니다. 쉬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자연의 이치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